안녕하십니까. 비익적 국어 강사 최동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우리가 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피동 표현, 그 다음에 능동 표현 배웠죠? 자, 이번 시간엔 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을 배울 텐데, 자, 주가 되는 건 사동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동 표현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주어가 동작을 남에게 뭐 하는 겁니까?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피동 표현이랑 우리 사동 표현 의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 연필 집어!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행동을 집겠죠? 근데 선생님 때문에 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피동 표현이야.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은. 선생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집으라고 시켰죠?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 사동의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동의 반대말은요. 주동인데요. 주동은 주어가 동작을 어떻게 하는 거? 직접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보세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지 않아요. 사동 표현에서는. 이 동작을 남에게, 다른 이에게 시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사동 표현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부 자동사는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로 없는 그러한 자동사들은 두 개의 사동전미사가 동시에 붙어서 사동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세우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서다라고 하는 말이 기본형이잖아요. 거기다가 서, 이, 우다.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들 있죠? 얘네들이 사동 전미사거든요. 자, 얘네들 몇 개가 붙어서? 두 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세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전미사가 두 개가 붙어서 만드는 사동사가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표현은 사동사도 역시 피동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어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어가 아니라 뭘로 인정한다? 단일어로 인정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동의 표현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파생적 사동문, 단형 사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동사의 어간에다가 파생 접사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동을 만들어주는 접사인데요. 뭐가 있다? 이희리기, 우구추 이렇게 7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주문 같죠? 이희리기, 우구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희리기가요. 어디에서 본 적 있죠? 맞아요. 지난 시간에 피동 접사에서도 본 적 있죠. 피동 파생 접사에서도. 전미사에서도. 그치? 그러면 선생님 이게 사동문인지 피동문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미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가 그 행위를 당하는 건지 아니면 주어가 그 행위를 시키고 있는 건지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뭐 이게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피동 표현 잘 생각해 보세요. 잡혔다 그러면 그 잡히는 행위를 하는 자체가 주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그 행위를 하면 그건 피동문이에요. 이기리기가 붙어 있는 가운데. 그런데 뭐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그러면 그 입히는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입는 행위를 하는 건 엄마가 아닌 거죠. 주어의. 그래서 그 행위를 주어가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은 좀 더 쉽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 예를 한번 볼게요. 주동문에서 길이 넓다라고 하는 주동문 있죠? 이거를 선생님이 바꿔봤어요. 어떻게? 사동문으로 사람들이 길을 넓힌다. 넓힌다라는 말 우리가 분석해보면 넓다의 널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히라고 하는 사동전미사를 붙이고 그 다음에 니은을 붙이고 종결어미 다를 붙여서 우리가 사동의 표현을 만드는 거죠. 자, 길이 지가 넓어진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넓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직접 넓힌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길을 넓혀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유리잔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죠? 이걸 바꿔보니까 친구가 물을 유리잔에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네요. 이것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차다라고 하는 말에다가 자, 뭐가 붙었죠? 이가 붙은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우에다가 뭐가 붙었다? 옳지. 어시 붙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네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동 표현은 두 가지가 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이가 옷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입다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뭘 붙인다? 히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니은을 붙이죠. 현재 어미 니은.
그렇죠? 그래서 입힌다 라고 이렇게 사동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사동 표현은 이희리기 우구추를 가지고 만드는 첫 번째 파생접사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는 통사적 사동문이라는 게 있죠. 장형사동인데 능동사 어간에다가 뭐뭐게 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예를 보겠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에게 차를 정지하는 게 누구예요? 운전자죠, 그죠? 정지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치?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선생님이랑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실현이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시험이나 평가에서 활용을 잘 해보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법 요소, 그러니까 아마 현대문법에서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자, 마지막까지 우리 긴장을 놓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보고요. 다음 시간엔 부정 표현과 그 다음에 인용 표현을 배우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